행정학개론. 행정학의 개념. 1. 행정학은 행정현상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2. 행정학은 시민사회, 정치집단, 시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공가치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관리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4.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5. 행정학은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의 이론과 지식을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다. 행정의 개념. 1.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2.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3. 행정에 대한 연구 대상의 선택이나 연구 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4. 행정 개념이 기능 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다. 5.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1.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적인 원칙을 강조한다. 2. 행태주의는 기술성이 아니라 과학성을 강조한다. 3. 상대적으로 왈도는 기술성을 사이모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4. 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는 정치행정일원론을 강조했던 1930년대 통치기능설 때 등장하였다. 공공행정의 개념. 1.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이다. 2.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 1. 행정은 공익 추구를 핵심 가치로 하지만 경영은 이윤 추구를 핵심 가치로 한다. 행정의 환경.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위원론 비교. 1.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다. 2. 과학적 관리론은 정치행정위원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3. 정치행정위원론은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한다. 4. 정치행정위원론은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 5. 윌슨은 정치행정위원론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6. 가치지향적 정치행정일원론. 7. 사실지향적 정치행정위원론. 시장 실패. 1.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2.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3. 공공재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4.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5. 코우즈 정리에서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해결을 위해 소유권 설정 역할을 강조한다. 6. 자연독점 산업의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산업 전체의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불리하다. 정부 실패 원인. 1. 사정 목표의 설정. 2. 파생적 외부 효과. 3. X 비효율성 비용 체증. 4. 권력의 편제. 5. 비용과 수입의 절연. 과징금, 부담금, 범칙금, 과태료. 1. 과징금,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 2. 부담금,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의 일종으로서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뜻에서 분담금이라고도 한다. 3. 범칙금,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4.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벌이다. 3. 자조활동,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행정 이념의 종류. 1. 효과성, 발전 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 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 행정학의 주요 이론. 1. 행정행태론, 긴간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정립했으며 행정연구에 과학주의를 도입하여 가치 중립적인 객관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학적 계량적 연구 방법론의 강조로 연구 대상과 범위의 제한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과학적 관리론, 정치행정위원론의 발전에 기여한 이론으로 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과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에 도입하기에 적합하다. 3. 인간관계론, 작업 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하며 비공식적 조직의 역할을 중시한다. 메이오 호손 실험의 영향. 4. 신공공서비스론, 공공서비스 전달 및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5.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 1.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다. 2.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말한다. 3.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은 형식주의, 정실주의, 이지론 합성을 들 수 있다. 4. 생태론적 접근 방법에 의해 설명된다. 5. 사랑 방모델이라 한다. 공공선택이론. 6. 생태론 또는 비교행정, 행정현상을 자연사회 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며 집행적 행위나 제도를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한다. 신제도주의. 1. 사람의 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제도를 중요시한다. 정부 개혁 모형. 1. 시장 모형, 정부의 독점적 지위를 타파하고 민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형이다. 2. 참여 모형, 정부의 폐쇄성을 타파하여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부개혁을 추구하는 모형이다. 3. 유연 모형, 정부의 항구성을 타파하여 신축성을 확보함으로써 저비용과 조정 능력을 확보하려는 모형이다. 4. 기업가적 모형, 기업의 관리 철학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거버넌스 모형이다. 5. 저통제, 탈규제, 모형, 정부 관료제가 공공봉사 의지를 지닌 대규모의 헌신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정부의 내부 규제가 제거되거나 축소되면 정부 관료제가 훨씬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 1. 상상. 2. 타령역화. 3. 은유. 4. 해체. 정책론. 정책학의 기초. 1. 알몬드와 파우얼, 배분, 규제, 상징, 추출, 알상추. 2. 경쟁적 규제 정책, 정부가 특정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몇몇 개인이나 기업, 집단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정한 기간 후에는 자격 조건을 재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3. 보호적 규제 정책. 5. 국민에게 유리한 것은 허용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것은 금지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식의약품 안전, 작업장 안전, 환경 보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책의 기능과 유형. 1.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 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 2. 국경일 제정. 국기 개양 등은 국민적 통합을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정책의 예이다. 콥과 로스가 제시한 정책 의제 설정 모형. 1. 외부주도형,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2. 외부주도형,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 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3. 동원형, 고위 의사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 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정책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PR,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유형이다. 4. 동원형,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 지도자가 특정한 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정책 결정. 점증주의 정책 결정 모형. 1. 정치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2.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3.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이다. 사이버네틱스 모형. 1. 합리 모형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보와 자료를 제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환류시켜 나가는 일종의 습관적 의사결정 형태. 2.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3. 사전에 설정된 표준 운영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정책평가 연구 설계의 타당성. 1. 외적 타당성은 정책 변수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2. 내적 타당성은 정책 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정책 변동 모형. 1.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신념체계에서 규범적 핵심이나 정책 핵심의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목표와 수단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 정책 변동은 용이하지 않다. 2. 정책 흐름 모형. 킹던이 주장한 것으로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만나서 정책의 창이 열린다는 것이다. 3.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 변동을 말한다. 4. 단절 균형 모형. 제도가 어떤 계기에 의해 급격히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정책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5. 이익 집단 위상 변동 모형. 정책의 내용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의 위상이 정책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론. 조직구조. 1. 수평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유기적 구조이다. 2. 네트워크 조직은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이나 조직들 간의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으로 조직행위자 간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이 중요시된다. 3. 사업구조는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므로 고객 만족도, 재고 및 성과 관리에 유리하다. 4. 기계적 구조는 조직의 외부 환경이 안정적일 때 채택되며 의사결정 집권화, 규칙과 절차 준수, 명확한 업무 구분이 특징이다. 5. 학습 조직은 시행착오나 실패를 통해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한다. 주인 대리인 이론. 1.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정한다. 2.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에 근거한 이론이다. 3.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4. 주인과 대리인의 상충적 이해관계로 대리 손실이 발생한다.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 1. 복잡성, 조직을 구성하는 기구의 분화 정도를 의미한다. 2. 수직적 복잡성, 조직 내 수직적 계층의 수를 의미한다. 3. 업무 수행의 규칙과 절차가 표준화될수록 조직구조의 공식성은 높아진다. 4.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층에 집중된 경우 집권화된 조직이라고 한다. 공식화. 1. 조직 내의 규칙, 절차, 지시 및 의사 전달이 명문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2. 공식화 수준이 높은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이 정형화되어 그들에 대한 통제가 쉬워진다. 3. 공식화를 통해 업무 처리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4. 조직 환경이 안정적이고 조직 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높다. 5. 공식화 수준이 너무 높으면 업무 처리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 1.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3.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 4. 비개인성, 비정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5.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와 같은 역기능이 초래된다. 매트릭스 조직. 1. 하위 조직 간 정보 흐름이 활성화된다. 2. 이중적 명령권한 체계를 갖고 있다. 3. 이질적인 조직 구성원들로 인하여 하위 조직 간 할거주의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어렵게 된다. 4. 조직의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할 때 적합한 구조이다. 5. 다양한 경험을 가진 내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하다. 6.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면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적다. 7. 매트릭스 조직의 사례로 대규모 기업의 사업부재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8.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이며 행렬조직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팀제. 1. 조직의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실무 차원에서 팀장 및 팀원의 권한을 향상시킨다. 2. 조직 구성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수평적 조직이다. 3. 팀제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개인적 의견 반영이 용이하다. 4.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팀 내 전문 능력 및 기술을 활용하게 한다. 5. 종전 수직적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해 전략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적합하다. 학습 조직. 1. 학습 조직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경험 및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 2. 학습 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에게 권한 강화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3. 학습 조직은 변화를 위한 학습 역량 함양을 통해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4. 학습은 다양한 경험의 축적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습 조직은 비공식적 대면 접촉, 관계지 향성, 과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네트워크 조직은 결정과 기획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기타 집행사업 기능을 각각 전문업체에 위탁 경영하여 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책임운영기관, 특허청 유일. 1. 경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3.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4. 사업적, 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 비율이 높은 사무에 적합하다. 51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6. 조직, 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이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7.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8. 소속 책임운영기관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허용된다. 9. 특별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으며 예산의 전용, 2월 등이 허용된다.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팀제. 1. 조직의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실무 차원에서 팀장 및 팀원의 권한을 향상시킨다. 2. 조직 구성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수평적 조직이다. 3. 팀제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개인적 의견 반영이 용이하다. 4.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팀 내 전문 능력 및 기술을 활용하게 한다. 5. 종전 수직적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해 전략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적합하다. 조직관리론. 리더십 행동이론, 행태론, 행동유형론. 1.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보다는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2. 특성론은 리더십에 적합한 사람을 연구한 반면 행태론은 어떤 사람이든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십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가정했다. 리더십 자질론. 1. 리더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2. 리더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더십 상황론. 1.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시각에서 리더의 행동을 파악한다. 2. 업무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변혁적 리더십. 1.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하며 수범을 보임으로써 부하들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2. 영감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비전을 받아들이고 추구하도록 격려함. 3. 촉매적 리더십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행을 타파하고 창조적 사고와 학습 의지,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지적 자극을 부여함. 4. 섬김의 리더십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적합하게 고려하고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배려하고 충고함. 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의 기초. 역관주의 인사행정. 1. 당파성이나 정치적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이 이루어진다. 2. 개인의 능력, 자격, 업적 등 실적 외의 요인에 의해 공직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실주의와 유사하다. 3.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4. 공직의 대규모 경지를 통해 공직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5. 우리나라는 역관주의적 성격의 공직임용을 허용하고 실적주의 인사행정.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게 한다. 2. 시험을 통한 실적, 능력으로 채용함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3.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4. 실적주의는 신분 보장이 되므로 관료의 특권화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 관료제. 1.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 상호 간 견제를 통하여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 2. 정치적, 집단적 임용 방식으로 능력에 따른 임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4. 대표 관료제의 관료들은 자기 출신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공익보다는 정책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배경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5. 개인별 임용보다는 집단적 임용이므로 능력 있는 자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자유주의 원칙과 충돌한다. 6.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초로 직위분류제를 가미하고 있다. 보수체계. 1. 직무급, 직무가 지니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 2. 근속급, 연공급이라고도 하며 근속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기본급을 많이 받는 보수. 3. 직능급, 직무에 관한 능력에 기초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 4. 생활급, 가족수나 생계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수. 5. 성과급,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하는 보수. 15임용제도. 1. 임용권자는 15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 상황을 항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15기간 5급은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은 6개월이다. 공무원에 대한 다면 평가 방식. 1. 조직 구성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2. 다면 평가를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의 행태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개인 평가에 있어서 다면 평가를 통해 인사고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4. 평가 결과는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개인별 역량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 활용될 수 있다. 5. 다면 평가는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스트레스 및 갈등을 초래한다. 부패의 종류. 1. 일탈형 부패는 구조화되지 않은 일시적 부패로서 개인의 윤리적 일탈로 인한 부패이며 우발적 부패라고도 한다. 2. 흑색 부패는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 3. 제도화된 부패는 부패 공직자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면서 조직의 옹호를 받도록 체제화된 부패. 4. 회색 부패는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 구성원 가운데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인용. 1. 공모직위, 해당 기관 내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 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는 제도. 2. 개방형 직위, 특정 직위에 결혼이 발생하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 모집에 의해 적격자를 선발 임용. 징계 처분.
1.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에 장의한다. 2.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삭감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전액을 삭감한다.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전 의결의 원칙, 전용, 사고 2월, 준예산, 예비비의 지출. 3. 특별회계는 법률로 설치한다. 기금 1. 정부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설치한다. 1.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산 절차상 특징 1. 본예산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 예산이라고도 한다. 2. 추경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다시 제출되는 예산. 3.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의결 이전에 기존안의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예산. 4. 추가경정예산은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된 예산에 대해 그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변경하여 입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5. 잠정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 6.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특정 경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7. 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 1.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 때는 가예산 제도를 사용했다. 3.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잠정예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예산 구성 1. 예산 총칙 2. 세입 세출 예산 3. 계속비 4. 명시 이월비 5.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수익자 부담금 유지 장치 2. 예산의 이용, 기법과목 간의 상호 융통 4. 예산의 전용, 행정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말한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1.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는 현금주의를,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적용하였다. 2. 현금주의 회계 방식은 절차와 운용이 간편하지만 경영성과 파악이 곤란하다. 3. 현금주의 회계 방식은 이해와 통제가 용이하며 발생주의 회계 방식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용이하다. 4. 현금주의 회계 방식은 일반 행정 부분에 적용 가능하며 발생주의 회계 방식은 사업적 성격이 강한 회계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예산제도. 예산제도의 등장 순서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계획예산 4. 연기준 예산 5. 결과지향 예산 1. 일몰제는 입법기관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 또는 폐기되도록 하는 제도. 2. 감축관리제 조직이 소비하는 자원의 양을 감축하고 사업과 인력 및 조직 규모를 줄이는 조직 관리를 말한다. 3. 일출제 행정조직과 사업의 신설 요구가 있을 경우 입법기관이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한 법. 전자정부와 지식관리 행정. 2.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4. 행정정보가 풍부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5. 전자정부는 정보 공개를 촉진하며 인터넷, 키오스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6.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다. 7. 전자정보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처리 전반을 혁신시키는 것으로서 이론보다도 실무적이다. 8. 시민이나 민간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폭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9.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조하는 열린 정부이다. 12. 스마트워크 센터는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원격 업무 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말한다. 13. 행정기관 등의 장은 원격지 간 업무 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한류론. 행정통제. 1.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 계층제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2. 내부적 행정 통제. 계층제 및 인사관리를 통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옴부즈만 제도. 1. 사법 절차에 비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 직권으로 조사 활동을 하기도 한다. 4.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5. 스웨덴에서 1809년 처음 시행된 행정감찰관 제도이다. 6.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7.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8. 독립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9. 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건의할 뿐이지 직접 결정하지는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옴부즈만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2.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3.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은 재직 중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다. 행정개혁. 1. 구조적 접근법, 고전적 조직이론에 입각하여 조직의 명령계통, 통솔의 범위, 기능 배분, 권한과 책임의 한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리엔지니어링. 1. 조직 내 부서별 고도 분업화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2.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 향상과 고객 만족의 극대화에 있다. 3. 리엔지니어링은 조직이나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절차의 재설계이다. 4. 프로세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5. 공공서비스의 비분할성 및 비경합성 등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리엔지니어링 추진은 쉽지 않다. 성과평가, 성과관리. 1. 성과평가 논리 모형에서 산출은 프로그램이 의도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이 영향은 그 산출이 가져오는 결과와 이후에 발생하는 장기적 효과이다. 3.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산출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족도와 같은 성과 지표를 활용한다. 4. 미션과 비전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검증보다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평가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균형 성과표 1. 순이익이나 매출 같은 미시적 단기적 실적과 함께 거시적 장기적 측면의 목표나 전략, 조직 문화 형성까지를 포함한 균형적 성과 관리 전략이다. 2. 성과평가의 구성원의 역량이나 고객의 신뢰를 포함시킬 것을 강조한다. 3. 과정과 결과 및 조직 내외부적 관점 중 어느 하나보다는 통합적 균형을 추구한다. 4. 성과 관리를 위해 조직을 유기적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상하 또는 수평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조직 전체적 시각에 관심을 둔다. 5. 기존의 성과 관리와 마찬가지로 성과 지표와 전략과의 연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지방행정론 특별지방행정기관 1. 장점 국가의 업무 부담 경감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 집행, 현지성 및 근린행정 신속한 업무 처리 및 통일적 행정 수행 중앙과 지역 간 협력 및 광역행정의 수단 2. 단점 책임성의 결여와 자치행정 저해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고객의 혼란과 불편 종합행정 저해 경비 증가 및 중앙 통제의 강화 수단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조 및 조정 곤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징 1. 단체자치의 전통이 강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였다. 2.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가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들 간 공동사무들 협력 처리하는 방식 1. 광역도시계획 수립 2. 행정협의회 구성 3.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4.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설립 사무배분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은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 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 단위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 된다는 원칙 2. 딜론의 원칙은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시군 등의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백히 부여된 자치권만을 행사하게 되며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폐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3.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4. 포괄성의 원칙 예산의 원칙 중 완전성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고유건설에서 자치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2. 전래건설에서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일환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로 본다. 백슬래시사인 3.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고 본다. 4. 전래건설은 주로 헤겔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5. 제도적 보장설에서의 보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일반적인 보장이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1.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치경찰단을 두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무배분 원칙 1. 포괄성의 원칙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방분권 3대 원칙 중 하나로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할 때 단위사무 중심의 단편적 사무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 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자는 것이다. 2. 종합성의 원칙은 특별한 사무만을 처리하는 일선기관보다는 지방의 행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의 가급적 사무를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성의 원칙은 세원은 가급적 이동이 적고 일정한 지역 내에 정착하고 있어서 과세객체가 관할구역 내에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국지성 원칙이라고도 한다. 4. 가외성은 여러 기관의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 2다. 우리나라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실태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제도화. 2. 주민의 이익이 잘 반영되는 직접적인 주민 참여의 확대. 3.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의 조례 개폐 청구 참여 허용. 4. 간접적인 주민 참여 제도로서 행정부 내 도시계획위원회 활동. 주민 소환제. 1. 위법 부당위행, 정치적 무능력, 직무유기, 독단적인 행정 운영 등 지방자치제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민 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주민이 소환하여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그 구체적 소환 사유는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주민 소환 투표 결과의 확정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4. 소환 대상에서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된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1. 주민발안제는 주민의 조례 개폐 청구 제도를 의미한다. 법령 위반 사항, 지방세 등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을 조례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구간의 자치단체 조합의 설치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다. 4.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무처리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둔다. 5.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읍면동의 명칭과 폐지 분할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조정교부금은 일단 교부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처럼 활용된다. 2. 대부분의 지방교부세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다. 3. 끈이 달린 돈지라는 것은 용도에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4. 분권교부세는 2015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5. 지역 간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6.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을 준다. 7.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장려하거나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8.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큰 지방 공공재의 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9.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없다. 국고보조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2.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 재원이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이다. 4.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 정책 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5. 국가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교부세. 1.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 독립재원에 속한다. 2. 보통교부세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3.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균형 기능은 미흡하다. 4. 현행 제도상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5.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지방직영기업.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 직영기업은 직접 경영 방식이고 공사공단은 간접 경영 방식이다. 3.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는 예산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지방공기업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5.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지방공기업. 1.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는다.
2.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3.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을 받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